안녕하십니까. 테슬라 주식일기입니다. 9월 20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휴일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배터리 데이는 테슬라의 승리 선포식이 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주 9월 22일이 되면 그동안 많이 기다려왔던 배터리 데이가 열립니다. 한 두어 달 전부터 이미 미디어들은 일론 머스크가 올리는 트윗 한 줄, 이미지 한 장에 대해서도 온갖 추측과 의미를 부여하면서 배터리 데이에서 어떤 내용이 공개가 될지 추측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든지 400Wh 정도의 고밀도 배터리가 공개될 것이라는 내용들이 아마 가장 앞서간 정도의 추측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킬로와트당 $100 이하의 100만 마일 배터리가 발표될 것으로 일단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발표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게임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에게는 만약에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지를 치고 나가고 싶은 상황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자동차 업계를 넘어서 전혀 다른 업계들의 회사들이 이제 테슬라라는 유령과 싸워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업종이 에너지 업계와 공유차 서비스 업계라고 생각합니다. 올 초에 배터리 데이가 아직 상반기에 열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을 때 일론 머스크는 배터리 데이가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놀라 자빠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4월에는 이번 배터리 데이가 테슬라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배터리 데이가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모터스의 CEO로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사명을 모터스를 떼어버리고 테슬라로 바꾼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에서 전기자동차는 그야말로 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작년 10월에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에너지 부문이 장래의 자동차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올해 5월에 영국에서 에너지 사업자 면허를 취득했고 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너지 부분이 전기자동차 부분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미래 에너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움직임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19년 10월에 이미 메가팩을 출시했습니다. 메가팩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용량 배터리들을 집적시켜 놓은 형태의 작은 발전소입니다. 이미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메가팩은 풍력이나 태양광을 이용하는 친환경 발전소에 위치하면 최적의 조합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친환경 발전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전기의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메인 전력망에 바로 연결하기가 힘든데요. 하지만 테슬라의 메가팩을 이용해서 파워허브에 연결하고 또 개인들도 자유롭게 참여해서 전기를 사고팔 수 있는 오토비더와 연동이 된다면 이러한 단점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일방적인 수요자 역할만 했던 개인들은 이제 때로는 공급자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친환경 발전과 연동이 된다는 점에서 테슬라의 에너지 부분의 가장 큰 경쟁자는 바로 수소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수소 생태계의 기본적인 개념 역시 친환경 발전에서 생기는 잉여의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로 변환시키고 또 이 수소 자체를 이동을 시켜서 연료전지로 다시 전기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소에너지의 단점은 바로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테슬라의 메가팩의 경우는 메가팩이 파워허브에 연결되고 파워허브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서 수요에 맞춰서 전기 공급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수소의 경우는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로 변환시키고 또 이 수소를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옮겨진 수소를 이용해서 다시 또 전기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들에서 어쩔 수 없이 에너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소를 생산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와 기술들은 아직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단적인 예로 수소를 옮기기 위해서는 탄소 섬유로 만든 수소 보관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금속은 수소를 버텨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재 탄소 섬유를 이용해서 탱크 로리를 제작한다면 그 비용은 아직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수소 경제에 대해서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일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배터리 데이와 100만 마일 배터리 이야기로 돌아가기 전에
자율주행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100만 마일 배터리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자율주행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올해 7월에 열렸던 상하이 연례 세계 인공지능 회의 개막식 영상에서 테슬라가 레벨 5 자율주행 기술에 매우 근접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컨퍼런스 콜에서는 본인이 직접 자신의 차량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시험하고 있고 완전 자율주행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말에 완전 자율주행을 출시할 것에 확신한다라며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정확한 출시 시점이 언제가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론 타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약속한 타임라인을 잘 지키지 못해왔던 일론 머스크인데요. 하지만 하겠다고 한 거 자체를 하지 않은 적은 아직 없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테슬라의 완전주행이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상업적 출시가 이제 목전에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100만 마일 배터리와 배터리데이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100만 마일이 되면 뭐가 좋아질까요? 100만 마일은 키로수로 환산하면 약 160만 키로가 됩니다. 보통 차량을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면 대략 연간 2만 키로 정도를 주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 80년 동안 차를 운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차체나 다른 부품들이 80년을 버틸 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100만 마일 배터리는 테슬라의 차량들이 완전 자율주행과 오토비더에 접속을 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100만 마일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 차량들이 완전 자율주행과 오토비더에 결합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기차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중고차 감가상각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전기차 수명의 핵심은 바로 배터리의 수명입니다. 배터리의 속성상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게 되면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도 테슬라 차량들의 배터리들은 최고의 효율과 수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만 마일 배터리를 발표하게 되면 지금 이제 좀 테슬라를 따라잡아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 업계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출시하고 우버와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업체들은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미 현재도 테슬라의 차량들은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과 비교하여 운영비를 포함한 관점에서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과 결합한 무인 택시를 출시하기 전에 테슬라는 아마도 인간 드라이버의 아주 제한적인 개입을 허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테슬라는 우버나 리프트에 비해서 낮은 수수료를 드라이버들에게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드라이버들 입장에서 전체적인 운영비 면에서 테슬라 차량이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에 비해서 유리하고 운행도 수월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만든 공유 서비스에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후 완전 자율주행이 현실화되면 다른 일을 찾아봐야겠지만 그때는 우버나 리프트 드라이버들 모두 마찬가지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흐름을 사전에 감지한 우버는 테슬라와 협업을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거절을 당했고 그 후에 우버는 현대자동차와 UAM으로 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반으로 테슬라 차량 구매자들은 로보택시를 활용해서 부가이득을 창출하게 됩니다. 또한 테슬라 차량 구매자들에게는 아주 싼 가격의 차량을 대여하는 리스 프로그램이 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의 소유주들은 이제 로보택시 모드로 전환을 시킬 경우 테슬라 차량이 스스로 손님을 태워서 돈을 벌고 아침에 주인이 출근하기 전에 집에 돌아와 있을 것입니다. 또는 아예 로보택시 운영권을 테슬라가 유지하면서 테슬라 차량을 아주 싼 가격에 이용하는 프로그램도 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로보택시만 이용하면서 차량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테슬라 차량 구매자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전기를 팔 수 있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오토비더 시스템을 이용해서 테슬라 차량 구매자들은 본인의 차량에 배터리 잔량이 충분할 경우 오토비더 시스템을 활용해서 전기를 팔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출근한 뒤에 다음 이동 시간을 입력해 놓은 경우 그 시간 이내에는 자유롭게 전기를 팔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야간에 전기료가 싼 시간대에는 집에서 충전을 하고 수요가 많아 전기료가 높게 책정되는 낮에는 전기를 팔도록 설정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2019년에 36만 대가 팔렸고 2020년인 올해는 목표치가 50만 대입니다. 이미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기가 베를린과 기가 오스틴에서 차량들을 생산해내기 시작한다면 연간 100만 대 출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량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고 여기에 매년 더 많은 테슬라 차량들이 배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3, 4년 뒤면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들이 전 세계를 누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들은 말 그대로 이동 발전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국가에 테슬라 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종의 서브 파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제 에너지 기업들이 긴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킬로와트당 $100 이하의 100만 마일 배터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완전 자율주행과 결합할 경우 차량 공유 업체들과 같은 모빌리티 시장과 에너지 시장 전반에 엄청난 파괴적 혁신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제 기존의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테슬라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며 이제는 에너지 기업들도 주목해야 할 단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번 배터리 데이가 테슬라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날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일요일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